안녕하세요. 평가장입니다. 오늘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7강 직원복지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복지 양상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포상이나 복리후생이었죠. 우리가 말하는 복리후생은 또 경조사 지원이라든가 교육비 지원, 그다음에 명절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복지 제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 봐주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매뉴얼 기본 지식 좀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복지 양상 같은 경우는 점수가 2점이 배정되어 있으세요. 2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평가 방법은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서류를 다 준비하고 우리 기관에서 평가가 진행된다 봐주시면 되는 거고, 난이도는 중정도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어렵진 않으신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절은 보통들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2점에서 1.5점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으로 낮고요. 적용기간은 아시다시피 2021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우리 홀수기관들은 바라봐 주시면 되세요. 이 적용기간은 매뉴얼에 보시면 항목마다 미세하게 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항상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평가가 시작이 되면 매뉴얼을 내가 분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도 체크하고 별표도 치고 새로 변화된 게 어떤 건지도 별도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평가 준비의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러한 직원복지 양상은 2점인데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한 이유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1번은 이제 간단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복지를 제공했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지에는 복리후생과 또는 포상 뭐 이런 게 합쳐져 있다 보시면 되세요.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데 복지하면 복리후생 이 같은 말로들 생각을 하세요. 자, 이 복지 즉 복리후생 안에는 명절, 경조사, 또 교육비 지원 기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포상은 뭐냐면 우리가 별도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1분기에는 김말자 요양보선님 당신이 제일 잘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만 포상을 줄게, 선물을 줄게, 또 상여금을 줄게. 이게 포상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평가 직원복지 양상에서는 이러한 복리후생 그 다음에 포상 이게 어떤 거든 상관없지만 이러한 복지 제도를 분기에 한 번씩 제공하시면 되세요. 분기에 한 번씩 제공하시면 점수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증명자료는 또한 필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자료는 돈을 썼냐 이겁니다. 돈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카드 전표, 또 인터넷 홈쇼핑에서 구매했다면 거래 내역이 나올 거고요. 또는 통장 이체로 진행했다면 통장 이체 내역이 나올 겁니다. 또는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거 다 인정이 됩니다. 단 간이용수증을 하시면 안 되세요. 간이용수증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간이용수증을 받아왔다 지금은 인정이 안 됩니다. 전에 인정이 됐지만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간이용수증은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복리후생이 됐든 포상이 됐든 진행해 봐주시면 되세요. 자, 이러한 평가 기준 1번이 있는데, 자, 2번 평가 기준은 뭐냐면 이러한 거를 반기별 한 번 했냐 이겁니다. 똑같은 기준인데 3개월에 한 번 하면 우수 점수를 드려요. 즉 2점 획득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근데 불가피하게 뭐 명절 제외하고는 드린 게 없습니다 하시면 반기별 1회는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5점 획득이 되세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난이도를 중으로 놨던 거는 우리가 보통 명절은 지원하기 때문에 반기별 1회는 거의들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점수 획득이 1.5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은 포기할 항목도 아니고요. 어려운 항목도 아닙니다. 무조건 분기에 한 번씩 복리후생이 됐든 포상이 됐든 지급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고 그 뒤에 증명자료 카드 전표든 거래명세서든 영수증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에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포상 선물 주고 사진도 찍고 표창장 들고 사진 찍고 선물 내용도 선물도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서류를 더 추가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거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관리대장 하나 만드신 상황에서 내가 뭐 1분기에는 몇 월 며칠 날 전 근로자에게 설 명절 선물을 지급했다 하고 뒤에 그거에 관련 증명자료를 편찬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응용편에 작성법은 다 해놨기 때문에 응용편 또 참고해가지고 영상 시청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 평가 기준 이제 세 번째인데 이 평가 기준 3번은 우리가 직접 평가에서 우리 최우수 기간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최우수 기간 안에서도 10%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산금을 지급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가산금을 받은 기간만 적용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저번 평가 때 A는 나왔지만 가산금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 항목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누구나 인정을 해서 점수를 그냥 이거는 우리가 적용된 걸로 봐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이러한 평가 결과에 최우수 가산을 받은 기간만 대상이다. 따라서 내가 대상이 돈을 받았나? 안 받았네 하시면 이 항목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평가관들이. 근데 내가 저번 평가에서 최우수라 10% 안에 들어가지고 가산금을 받았다면 이 항목이 바로 적용됩니다. 적용되면서 이거를 직원들에게 일부 썼냐 확인을 합니다. 일부 회식비 이런 거 말고요. 되도록이면 뭐 3만원씩이든 만원씩이든 나눠서 입금을 하시는 게 더 좋고, 또는 선물 하나 주시는 게 낫지, 단체 회식은 웬만해서 요새는 회식은 복지에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셔야 되고, 근거 자료는 당연히 돈을 썼냐기 때문에 아깝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쓴 거에 대한 증명 자료를 편찬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가 기준 3번은 다시 정리하면 뭐다? 내가 저번 평가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걸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안 받았다. 그럼 나는 신경 안 쓰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항목은 인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지금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직원복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평가 기준 1번, 2번, 3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만의 정리 형태의 꿀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였어요. 꿀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핵심 꿀팁을 좀 보자면, 자, 최소 분기별 일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쉽게 가자면, 자, 1분기에는 우리 뭐가 있어요? 설날이 있잖아요. 설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는 설날로 가시고, 그 다음에 3분기는 또 뭐가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즉 1분기, 3분기는 명절에 집중하시면 되세요. 평상시에. 그리고 2분기, 4분기에만 이제 포상이라든가 또는 경조사 이런 부분들로 채워주시면은 충분히 최소 분기별 1회가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선물이라든가 경조사, 이런 포상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 교육비도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인정이 돼요. 근데 이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응용편이나 실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물 끝번호에 있는 우리 33번인가요? 34번에 있는 질량상 노력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으세요. 거기 보면 근로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도 교육비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중복해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교육비 지원이 많다 그러면 반반 나눠가지고 복지에 넣고 또 나머지 반은 그쪽에 넣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둘 중 하나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응용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시청하시는 게 좋으세요. 틀어놓고 소리만 들으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증명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간이영수증을 제외하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물론 우리 기관에서 뭐 포상도 많이 하고 복리후생도 많이 하고 우리 이만큼 많이 한다, 너무 많이 넣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좋죠. 문제는 증명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평가에서는 분명히 분기별 한 번만 해도 점수 똑같이 2점이에요. 분기별 내가 20번씩 했어요. 그래도 점수는 2점입니다. 2점.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당히 한두 개 하셨다면 이제 다른 거 준비하시라고요. 거기에 제가 눈이 말씀드려요. 와, 내가 이 평가한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막 너무 많이 넣어봤자 추가 점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그 시간에 다른 걸 노력하자. 눈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평가에서 너무 이쁘게 서류를 꾸민다 보다는 저는 약간 실속파입니다. 실속파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자,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7강, 자, 직원복지 양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제도는 또 운용규정 안에 우리가 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즉, 운용규정 안에 직원복지제도를 보시고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복잡하게 넣으시면 그대로 실천 안 했다고 운영규정이 감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가능한 거 위주로 운영규정 안에 있는 직원복지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못해도 분기에 한 번, 나는 6개월에 한 번 명절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자, 아셨죠? 자, 평가 준비하실 때 궁금한 거 어디 오셔야 된다고요?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 많이 하시면 되고요. 주간 이벤트 제가 항상 하죠. 자, 얼주가 이벤트 이제는 겨울이 지나가니까 이제 얼주가는 아닐 것 같고 다른 이벤트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가정이었습니다.